네, 안녕하세요. 오늘 10월 31일 주식 종목 6개 정도 거래량 많이 나온 것들이나 등락률 높게 나온 것들, 특이한 종목들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오케이, 화천기계 먼저 봅시다. 요거 한 일주일인가 2주 전에 한번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M자 모양을 좀 만들어가지고 당분간 조금 하락 나왔다가 여기 중요한 지지 구간이기도 하고 갭 떠 있는 구간도 있어서 반등 자리는 한번 줄 수 있다. 이번에 올라오는 파동에서 좀 생각을 하면서 대처를 해 나가는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우선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제 반등세를 좀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화천기계는 우선 재료 소멸로 한번 하락이 나온 거거든요. 나오고 나서 이제 딱 여기 구간에서 반등을 좀 치면서 이제 가고 있는 거고, 아마 조금 눌림 주다가 바로 더 칠 수 있습니다. 우선 떨어졌던 거에 한 절반만큼은 올라오기 때문에 제 생각에 한 5,5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약간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 만들 때 안 깨트리고 가고 있다라고 하면 한 번 더 치겠다라는 거거든요. 깨트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뺐다가 이렇게 가든지 무너뜨리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선 여기까지 쳤을 때 어떤 식으로 움직이나 좀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천기계 종목 특성상 근데 이 짓을 많이 하거든요. 팍 그냥 올렸다가 팍 내렸다가 횡보, 올렸다가 팍 내렸다가 횡보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얘는 지금 옛날부터 특성이 그래요. 올랐다가 팍 내렸다가 횡보. 이게 계속 반복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 가면 더 좋겠지만 우선은 지금 당장은 단기적으로 우선 칠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를 한 번에 돌파하긴 우선은 저는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가끔 저런 거를 만들어 놓고 돌파시키면서 폭등주가 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한데 이 가능성상 좀 드물어요. 그래서 제가 전 조금 더 확률이 높아 보이는 쪽으로 제 생각을 설명을 드리는 거라서 우선 저희까지 가능성보다는 올라왔을 때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관건이다. 내가 만약에 고가권에 물려 있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 구간에서 좀 뭐 리스크 관리를 한다든지 뭐 비중을 좀 다르게 한다든지 약간 뭐 이런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스스로 좀 판단을 하시되, 이번에 여기까지 올라오고 나서 분명히 이런 식으로 좀 행보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좀 분할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는 방향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혹시 여기서 자리 잡고 좀 더 올린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가능성은 없는 거 아니기 때문에 우선 여기 한 5,500원 정도 부딪힐 때 그 다음 며칠 동안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점으로 보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실패를 한다, 무너뜨린다, 그러면 이제 이 그림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의 올렸다가 팍 떨어뜨렸다가 횡보, 올렸다가 팍 떨어뜨렸다가 횡보,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시간이 한 1, 2년 길어져요. 이런 것들은 물론 화천기계 자체가 지금 재무적으로 최근에 어떻게 됐나, 재무적으로 엄청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당장 쓰러질 만큼 위험하고 전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우선은 이런 것들을 파동, 약간 종목 특성이에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만드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신규로는 좀 저는 그닥입니다. 저는 이렇게 M자 만들어 놓은 것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만들어 놨던 것들보다는 다른 것들 좀 좋은 거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기존 보유자라고 하면은 이번 파동에서 좀 잘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선정을 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점까지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여나 진짜 혹여나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이건 그냥 급등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한 100%짜리 파동이니까 15,000원 정도까지도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이진 않아요. 이 파동이 다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근데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혹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 보시되, 못 넘어가면은 절반 올라오고 횡보 치다가 방향성 다시 잡을 거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며칠은 좀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천기계 이 정도까지 보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금양 한번 봅시다. 야, 멋지게 가네요. 금양 멋지게 가요. 이런 게 좋은 그림입니다. 이렇게 상승각을 타고 있다가 각도를 급격하게 틀면서 올리는 그림들이 이제 보통 대폭등주가 되거든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발바닥 각질에서 잡으면 잘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전까지 하락각이 죽질 않았기 때문에 이 각에서 아무리 여기서 해도 이 하락 파동이 남아 있어요. 마치 자동차가 팍 달리고 있다가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자동차는 앞으로 가려는 성질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되도록이면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안정화를 거칠 때 팍 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금양이 그런 대표적인 예시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영역은 보유자의 영역이죠. 진입자리로는 완전히 미친 행동이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저는 뭐 서울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데 지금 버스가 이미 부산까지 떠난 거예요. 서울에서 경기도도 아니고 이미 부산까지 떠났다니까요. 그 버스를 굳이 타겠다고 가겠다라는 것과 거의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진입자는 지금부터는 절대 아니다라고 보이고, 이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신고가 뚫었죠. 예, 신고가 뚫었고, 근데 각도를 좀 최근에 급격하게 틀면서 뚫어가지고 여기서 시작점이었으면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이긴 하는데, 약간 힘이 분출이 좀 됐잖아요. 이미 힘이 분출이 좀 됐다고요. 예, 어느 정도 달렸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방에 더 칠 가능성도 물론 없는 건 아니지만, 약간 그림이 슬슬 탄력이 조금 한번 이렇게 횡보로 꺾었다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이긴 합니다. 옛날에 SK케미칼이었나? 좀 비슷한 차트 모양들이 있긴 하거든요. 좀 다르긴 하네. 그러니까 이게 간혹 이 정도를 다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밑에 있는 파동을. 그래서 사실 기대를 좀 해볼 법은 한데, 이 정도 넘어가는 게 딱 비슷하게 넘어가죠. 이 보통 넘어가는 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거든요. 엇비슷하게. 근데 이 금양도 저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이미 너무 폭등을 많이 보내놓은 상황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거라, 이 파동을 한 번에 보낼지는 솔직히 저는 미지수라고 보이고, 그냥 지금부터는 보유자들이 조금 욕심 덜 내가면서 분할적으로 좀 이 수익 좀 챙겨나가는 그런 영역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라가다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진입가가 혹여나 좀 좋은 진입가에 선치가 돼가지고, 이 진입이 돼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진입이 돼 있다, 그럼 겁먹을 거 없죠. 뭘 겁먹을 게 있겠어요. 내가 흐름 타라 계속 가겠다, 우선 여기 안 뚫리면 됩니다. 그럼 계속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뭐 흐름을 만들다가 이렇게 올린다, 그럼 이제 여기로 바꿔 잡으면 되는 겁니다.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판다의 거의 진리죠, 진리.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고, 뭐 아니면 만족하면 언제든지 수익 내고 나오는 건 뭐 잘 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 내고 나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만약에 내가 이제 진입가 고가권이에요. 내가 혹시 여기서 들어갔어. 그러면은 이런 자리는 진짜 이 부처님 손바닥 뒤집듯이 갑자기 바뀌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지금 수익 커요. 뭐 70%면 충분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 최소한 절반 이상 저라면 수익을 챙기고 남은 수량만 순실로 안 돌아서는 선에서 볼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여기서 이제 슬슬 그런 타이밍이거든요. 조금만 이만큼 올랐던 만큼만 더 가면은 차도 바꿀 수 있겠다. 벤츠도 살 수 있겠다. 막 얘기 생각하면서 집도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약간 이런 막 그 무지성 긍정적인 생각들 있잖아요. 막 그런 게 좀 올라오는 타이밍일 거예요, 아마. 지금 그런 생각 할 때가 아니라, 수익이 났을 때 지금 이런 자리는 누가 봐도 올라온 자리에서 산 자리들은 진짜 갑자기 바뀐다라고 했어요, 계좌가. 그래서 이런 데서는 좀 반드시 좀 챙기시고, 남은 수량만 좀 더 욕심 내보는 것으로, 손실로 안 돌아서는 선에서 뭐 이 정도 잡아주면 이제 여기 잡고 가든지,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양은 이 정도로 하셔가지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양 이 정도까지 흐름만 좀 보고, 그 다음에 나무 기술 한번 봅시다. 이런 것들도 이제 급등주의 씨앗이 좀 보이는 애들이죠. 물론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하락각이 안 죽었잖아요. 물론 큰 자리는 나쁘지 않아요. 지금 무슨 이런 횡보각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요 횡보각 안에서 이제 좀 치면서 올릴 수 있는 자리기는 한데, 뭐 아직 완벽히 준비됐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씨앗이 좀 이제 뭐라 그래야 표현을 해야 되지? 어쨌든 씨앗이 좀 보인다. 급등주의 씨앗이 좀 보이는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재무가 엄청 좋진 않네. 그래도 이 정도는 봐줄만 합니다. 못 봐줄 정도 아닙니다. 재무가 아주 약간 리스크가 조금 있다라는 점 빼고는 다른 부분은 크게 문제될 거 없어 보이네요. 그래도 뭐 지금 당장 매매하기에 문제가 될 만한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뭐 재무는 그냥 한 100점 만점에 60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흐름만 살펴보면은 장기적으로는 이제 반등 칠 자리다.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추가적으로 밀릴 가능성보다는 여기서부터 자리 잡고 올릴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에 하락각이 조금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횡보각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려야 된다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까지, 최근에 이만큼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지지고 복구하면서 거래량 뽑고 있는 거 한번 보세요. 거래량 뽑으면서 이렇게 움직일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소한 몇 달은 좀 횡보를 칠 수 있습니다. 올렸다 내렸다 좀 들쑥날쑥 거릴 거예요.
내가 좀 스윙 관점을 좋아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좀 떨어질 때 노려서 올라올 때 좀 이렇게 수익을 챙기는 박스권 전략도 유효하긴 한데, 내가 좀 크게 추세를 노리는 타입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보다는 더 완성이 되면, 횡보 구간이 더 완성되고 좀 오름세를 보인다든지 할 때, 요럴 때가 좀 더 좋은 자리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여기 준비 과정은 되게 많다라고 보여요. 이런 데서 이렇게 막 거래량 터지면서 나오는 것들이 특이한 것들이거든요. 보통 약간 이전에 있었던 구간들 계속 터치해 보면서 이 시장이 얼굴을 비추는 거죠. 약간 신인 가수처럼, 야 이제 신인 가수가 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톱 가수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얼굴 비추는 거라고요, 이게. 그래서 얼굴 좀 비춰놨다가 다시 이제 힘을 모아가지고 터질 때부터는 이런 것들은 좀 강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하셔가지고 나무 기술은 좀 천천히 봐도 괜찮은 관심 종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무 기술은 이 정도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GH 신소재, 이거 과거에 굉장히 엄청나게 좋았던 종목인데 이 당시에 많이 빠졌네요. 많이 빠졌고,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하락각이 죽진 않았네. GH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재무적으로는 깔끔합니다. 예, 깔끔하네요. 봅시다 또. 깔끔하네. 이런 것들은 펀더도 충분히 되겠네요. 예, 이런 것들은 재무도 괜찮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요즘 올라오는 것들을 장이 좀 애매합니다. 삼성전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끌어올린 장이어가지고 약간 허수도 좀 많다라고 느껴지고 있기는 한데, 지금 여기가 2층 구간, 한 요 정도가 1층 구간이거든요. 지금 이제 1층 구간에서 2층 구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파동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좀 매물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소화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당장 제가 봤을 때는 강하게 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저기까지 넘어가는 관점보다는 차라리 떨어지면은 이런 1층 구간 밑에 구간에서 머리 좀 들 때 보는 전략이 좀 더 적절하다라고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은 오늘 꼬리가 길죠. 내일이나 뭐 모레까지는 한번 음봉으로 좀 내리갈 수 있어요. 뭐 물론 이걸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좋아하지 않는 얘기겠지만, 우선은 거래량이 많이 남았고 꼬리가 좀 길어지는 봉들은 보통은 좀 떨어졌다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적으로 각도 자체도 하락각을 아직 타고 있기 때문에 이 각이 깨지기 전까지는 우선은 하락각을 좀 타다가 여기서 끌어올릴 거예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1층 구간에서 바닥권에서 끌어올리는 그림이 되니까 이 정도 구간에서는 한번 뭐 스윙적인 자리에서 시도는 해볼 만한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렇게 보시고, 기간적으로 봤을 때 사실 기간 예상하는 게 의미는 없긴 하거든요. 그냥 대략적인 거라서. 근데 제 생각에는 최소한 3개월 이상, 아무리 빨라도 3개월은 더 걸리지 않을까, 이 이상 돌파가 나오려면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GH 신소재는 지금 당장보다는 좀 한참 뒤에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GH 신소재는 좀 떨어졌다가 이 하락 파동 끝나면 그때 보자. 이때 올라오면은 요럴 때부터는 보는 건 나쁘지 않다. 행보각으로 가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GH 신소재도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나노는 좀 봅시 맙시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현대약품 봅시다. 현대약품 좋죠. 현대약품은 뭐 차트가 딱 좋네요. 벌써. 재무는 제약바이오죠. 뭐 못 봐줄 정도 아닙니다. 제약바이오는 조금 더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어드밴티지를 좀 많이 주는 편이에요. 저는 제약바이오는 어차피 이런 실적만 가지고 움직이는 경우들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적까지 바탕이 된다, 셀트리온 되는 거죠. 실적이 바탕이 안 돼도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아서 어느 정도 이 정도 봐줄 만한 수준이면은 저는 무난하게 넘어가는 편입니다. 재무 나쁘지 않네요. 그래서 현대약품 재무는 그냥 크게 신경 쓸 만한 수준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현대약품의 이 기술적인 흐름을 살펴보면은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곡선을 타고 있네요. 네, 우상향 곡선. 이 곡선 계속 타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 재무가 쓰러질 정도로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 곡선 계속 타고 갈 거고, 이 밑에 하단 부분에서부터는 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들이 충분히 올 수 있겠네요. 이거는 약간 횡보형이죠. 지금은 하락, 횡보, 상승, 하락, 상승, 횡보, 하락. 여기서 뭐 횡보를 좀 치다가 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바로 횡보를 치다가 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은데, 지금 네,
요 구간 안에서 움직이다가 밑에 구간에 거의 다 왔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여기만 넘어가면 이거는 저 상단 부분까지 충분히 칠 수 있습니다. 한 6,000원 정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상단 부분 충분히 칠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차라리 밑으로 떨어졌다가 요런 밑에서 올라오는 구간들에서부터는 조금 봐볼만 합니다. 근데 저는 안정적인 자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좀 더 비싸게 사더라도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떨어지면 요런 데서 좀 노릴 것 같아요. 이런 각을 만들면서 움직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자리들. 그래서 요거는 그림은 나쁘지 않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전에 있었던 거래량 구간들 쫙 살펴봤었을 때 직전에 매물 구간들 다 터치하고 이제 신고가 넘어갈 수 있는 자리거든요. 보통 이런 데서 거래량이 신고가 터트리면서 나오는 거래량들이 물론 털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가를 아무나 터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쉽게 만들어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신고가를 터치하는 것들은 뭔가 대량의 자금이 유입되지 않는 이상 만들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희까지 한번 쳐놓고 거래량 두 방 뽑았죠. 두 방 뽑아놓고 나서 밑에서 지금 다시 한번 두 방을 좀 뽑아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좀 넘어가면 크게 갈 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지금 좀 준비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한 6,000원 좀 넘어가가지고 이 정도에서 안정화되면은 각도를 틀면서 강하게 좀 상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올라오면은 그때부터 관심 종목으로 볼만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서 이 정도까지 참고를 하셔서 보시고, 밑에 꺾이면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흐름이 꺾이기 때문에. 여기 꺾이면 흐름이 좀 많이 꺾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밑으로는 좀 안 꺾이는 선에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거까지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약품 보고 마지막 하나만 더 보죠. 한국 패키지. 오케이. 한국 패키지 이런 게 좀 우선 재무 먼저 봅시다. 2021년도엔 적자가 좀 큰 폭으로 나긴 했네요. 그래서 다시 돌려놨네. 올해는 다시 좀 돌려놨기 때문에 뭐 당장 위험하다 이 정도 아닙니다. 예, 그 정도 아니고 대신에 부채 비율이 좀 높네요. 예, 부채 비율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뭐 재무적으로 100점 만점에 100점은 좀 어렵고요. 한 60에서 70점 정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이고, 장기적으로는 상방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마지막 또 다시 한번 반등 자리 잡아보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실패하면은 뚫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뚫리면 안 되고 이제 밑에 떨어지더라도 여기서 자리를 잡고 올려야 되는 그림인데, 이 각을 계속 타고 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여기까지는 우선 1차적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요. 대신에 아직 하락각이 안 죽었죠. 이것도 요즘 하락각이 안 죽었는데, 왜냐면 최근에 증시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계속 지금 거의 1, 2년 동안 21년도 코로나 때 고점 찍고 나가지고 지금 연속 계속 하방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종목들이 다 이 모양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모양이 끝나려면 증시가 좀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면은 그림들이 다 바뀔 겁니다. 지금은 거래량이 나왔던 종목들이 다 밑에서 치는 종목들이지만, 이 장이 좋을 때는 종목들이 다 위에서 치는 종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장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다 이런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밑에서부터 다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요렇게 치고 있죠. 여기서 돌파각이 만들어질 수는 있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방에 끌어올리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쉽지 않다라고 했어요. 올라가면 한 방에 돌파하기가 원래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작점 자체가 쏘아 올리는 시작점이 한 요 정도에서 만들어지면서 힘을 여기서 모았다가 팡 뚫으면 거리가 짧잖아요. 그래서 금방 뚫어버릴 수 있는데, 이 밑에서부터 아예 지금 시작을 하면서 쏘아 올리고 있는 그림들은 이미 지금 저기를 뚫어야 되지만, 내가 연료가 뭐 한 이만큼밖에 없는데 이 연료를 가지고 저까지 가야 되는데 이미 처음부터 전속력으로 달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거의 다 왔을 때 힘이 받쳐주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눌림을 좀 주고 가는 경우가 많다. 혹시나 이렇게 오더라도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어디서 누린다? 이 떨어진 자리에서 안정화되는 거 보고 거리가 짧아졌을 때, 이럴 때 노리는 게 훨씬 좋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데는 4,000원 라인이라고 보여요. 여기를 결국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싸움을 여기서 지지고 볶고 안에서 난리를 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난리 치는 거 볼 필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를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흐름, 여기서는 지지고 볶고 하다가 돌파하고 넘어가겠죠. 그럼 각도가 이런 식으로 틀면서 바꿀 수 있는 각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각도도 안 만들어졌고 지금 저점도 높아진 게 확인이 안 되죠. 오히려 저점이 낮아지고 있고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 무슨 소리예요?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져요. 하락 파동이잖아요. 그냥 하락 파동이라고요, 지금은. 그래서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진 이런 것들, 특히나 이런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서 노리는 게 이 상승각을 만들 수 있는 자리로 저희가 선점을 할 때 좋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천천히 보시는 걸로, 아직 아닙니다. 예. 좀 더 떨어졌다가 올라오면 이럴 때 노리는 방향으로 보시는 게 좋다. 대신 전반적으로 충분히 올라간 폭 대비해 가지고 하락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라고 보이거든요.
하락이 충분히 올라갔던 거에 절반 이하만큼 진행이 됐기 때문에 보통 절반만큼 떨어지면 보통 횡보입니다. 여기서 가격을 다시 만들고 제가 보통 움직인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추가적으로 더 빠질 가능성보다는 당분간 좀 횡보 그림 만들면서 왔다리 갔다리 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 그래서 요 안에서 뭔가 움직임 만드는 거 보고 4,000원 정도 돌파 나오고 나면은 눌림목에서 충분히 노리는 게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점, 한국 패키지는 그 정도로 참고를 하셔서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천기계부터 쭉 해가지고 거래량 좀 많이 나온 것들 중에서 괜찮은 것들, 분석을 해볼 만한 것들만 좀 분석을 해봤는데,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